안녕하세요. 전기요금입니다. 자, 22년 3회부터 이 전기기사 필기도 CBT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출제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응시를 해보았는데, 이왕 응시한 김에 제가 맞닥뜨린 문제 유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기억력을 더듬어서 한번 보완을 시켜봤습니다. 물론 저의 믿지 못할 기억력을 토대로 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출제되었던 문제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CBT라고 하는 게 개인마다 출제되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부터 보는 문제는 이렇게 또 출제가 되었구나, 이런 유형이 이놈한테 출제가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참고용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풀었던 문제를 보고 간단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제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손실을 의미하는 부분은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반지름 아래 반원형 코일에 I의 전류가 흐를 때 반원형 코일 중심 O점에서의 자개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의 자개를 묻는 거겠죠. 실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형 코일 중심 자개의 수식을 알고 있습니다. 자, 원형 코일의 중심 자개는 2 곱하기 반지름 R분의 NI, 단위는 암페어 퍼 미터 내지 암페어 턴 퍼 미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수식에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 권수 내지 도체수의 언급이 없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1로 취급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주어졌었고, 실제 그림상으로도 도체 개수는 1개인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n은 1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물어본 것은 원형 코일 중심 자개가 아니라 반원형 코일의 중심 자개를 물었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반만 취해줘서 답을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관계식에서 딱 절반을 취급한 요 놈을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정상 전류계에서 전류 밀도를 J, 도전율을 시그마, 고유장을 로우, 전개 세기를 E라고 할 때 옴의 법칙의 미분형을 물었습니다. 실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학 전류 챕터에서 나오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류 밀도를 J라고 줬기 때문에 요 놈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실제 고유저항으로 표현하면 로우분의 1의 전기로, 그리고 도전율로 표현을 하면 시그마 곱하기 2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 실제 이 경우의 답은 이런 식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유공간상에 있는 반지름이 Am인 도체구의 정전 용량은? 하고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 수식은요, 반지름이 여기 있는 것처럼 A라고 주어졌을 때 4파이 엡실론 A 페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은 자유공간상이라고 줬기 때문에 진공 또는 공기 중에 유전율을 적용해서 엡실론 제로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르는 문제, 요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5번, 공기 중에 반지름이 A 그리고 도체 중심 간의 간격이 D고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선전하 밀도가 분포되어 있는 평행 왕복 도체가 있을 때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평행 왕복 도체에서 각각의 반지름을 A 그리고 중심 간의 거리를 혹은 간격을 D 이렇게 준 거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놈에 대한 수식을 챙겨야겠죠. 그래서 이놈에 있어서 정전 용량은 파이 엡실론, 그리고 공기 중이라고 했으니까 엡실론 제로 나누기 ln 작은 것 분의 큰 거, 이런 식으로 챙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어진 미터 단위를 갖는 값 중에서 작은 것은 A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기를 봤을 때 우선적으로 분자에 파이 엡실론 제로가 있고 분모에 ln 그리고 A분의 어떤 거인 꼴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기 모멘트가 9.8 곱하기 10-5승 웨버미터인 막대의 자석을 지구자기의 수평 성분이 10.5A/m/m인 곳에서 지자기 좌우면으로부터 90도 회전시키는 데 필요한 일은 몇 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성체를 회전시키는데 필요한 일을 물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수식을 떠올릴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수식은 자기 모멘트 곱하기 자기의 세기 그리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요 수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일반적으로 자기하게 쓰는 자성체 토크 수식은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게 mhl 사인 세타가 있고요. 그리고 mh 사인 세타가 있습니다. 이때 단위는 뉴턴미터가 되죠. 자, 그래서 이 토크 관계식에서 이 식을 기준으로 1 또는 에너지를 묻는다. 그럼 이 사인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넣는 방식으로서 같이 챙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튼 이 수식에 있어서 주어진 값을 대입을 하면 우선에 자기 쌍극장 모멘트, 즉 자기 모멘트는 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리고 자기의 세기는 10.5A/m/m였고 다음으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값이 필요한데 보니까 90도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코사인 90은 0이 되니까 요 앞에 두 개만 곱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 계산을 했을 때 1.0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1.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줄이 되므로 이런 식으로 답을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질량이 10의 마이너스 10승 킬로그램이고 전하량이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인 전하가 전기장에 의해 가속도 운동하고 있답니다. 이 가속도가 요 딱으로 주어졌을 때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실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질량과 가속도에 의한 수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고 흔히 말하는 가속도의 법칙 F는 ma를 가지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와 전기장, 즉 전기가 주어졌을 때는 Q2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ma는 QE 관계를 가지고 풀 수가 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항을 하게 되면 Q분의 ma가 되고 여기에 주어진 것을 싸그리 대입을 하면 일단 질량이 10의 마이너스 10승 그리고 전하량이 10의 마이너스 8승 그리고 가속도가 10의 제곱 ax 더하기 10의 제곱 ay가 되기 때문에 실제 요거 약분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고 쭉쭉 분배 법칙을 하면 전개, 즉 전기장은 ax 더하기 ay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자, 8번 문제입니다. 1.8쿨롱의 점 전하가 자속 밀도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공간 내에서 이런 속도로 운동하고 있을 때 이 점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제 요거를 봤을 때 우리가 어쨌든 힘에 관한 수식을 떠올려야 되는데 큰 힌트는 어떤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전하, 요게 큰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하게 범주에서 V 속도가 주어진 전하 혹은 운동하는 전하 내지 전자가 주어졌을 때 이때 작용하는 힘은 흔히 로렌츠 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로렌츠의 힘에 관한 수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로렌츠의 힘은요 이런 수식 관계를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앞에 항은 자기에 의한 힘이 되고 얘는 전기에 의한 힘이 되죠. 그래서 저는 보통 바, 비, Q지만 그냥 9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비큐 9 이런 식으로 갖고 갑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를 봤을 때는 일단 전기에 대한 조건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만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 F는 바비 Q만 남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지금 지문을 보면 속도 벡터 그리고 자소밀도의 벡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놈을 외적관계 계산해서 실제 식을 풀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V 크로스 B의 관계를 연수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맨 윗줄은 각 방향 벡터들 AX, AY, AZ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이 속도 벡터에 있어서 각 방향 성분들 즉 E, -E,
4를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은 자속밀도에 대한 성분들. 그래서 4, 1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기 위해서 미리 조금 틀을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플러스 AX 마이너스 AY 플러스 AZ, 그리고 실수 방지를 위해서 가운데 마이너스를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AX를 구하기 위해서, 즉 AX 앞에 오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 행렬에 있어서 AX가 있는 행과 열을 지우고 대각으로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4, 그리고 거꾸로 곱하면 16. 자, AY에 대한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똑같이 행과 열 지우고 대각을 곱해서 마이너스 4, 거꾸로 또 곱해서 16. 자, 끝으로 AZ에 있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도 지우고 대각으로 곱해서 8, 또 거꾸로 곱해서 마이너스 8,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2 AX, 그리고 플러스 20 AY, 그리고 플러스 16 AZ,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일단 지금 구한 것은 V 크로스 B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힘은 이 값에다가 전하량을 곱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막바로 전하량 Q를 곱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것은 1.8 쿨롱.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니까 마이너스 21.6 AX 플러스 36 AY 플러스 28.8 AZ,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답을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맥스웰의 전자방정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솔직히 이걸 딱 봤을 때, 보기를 봤을 때 답은 바로 1번이겠네, 이렇게 바로 체크할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자방정식은 일단 기본꼴만 쓰면 로테이션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그리고 로테이션 자개는 전류 밀도, 그리고 다이버전스 전소 밀도는 체역전화 밀도, 그리고 다이버전스 B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자기 벡터 포텐셜 관계 요거를 쓰게 되면 전기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벡터 포텐셜,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요 형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꼬라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답으로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10번째 문제입니다. 두 종류의 금속으로 된 폐로에 전류를 흘리면 양 접속점에서 한쪽은 열의 흡수, 즉 흡열 반응이, 다른 한쪽은 열의 발생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까지만 봤을 때 이미 답은 다 나왔습니다. 두 종류 금속 하면은 일단 재배 내지 펠티어가 될 거고, 전류를 먼저 흘려서 접속점에 있어서 흡열과 발열이 일어난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 펠티어, 이걸 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히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11번입니다. 다음 중 전개와 전이 경도의 관계성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막바로 이 두 놈의 관계는 요렇지 라고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12번째 문제입니다. 두 종류의 유전체 경계면에 전기가 입사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계 조건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경계면에 전기가 입사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전기와 전속 밀도는 굴절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는 접선 성분이 연속이 되고요, 전속 밀도는 버업선 성분이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전기는 버업선 성분이 불연속이고 전속 밀도는 접선 성분이 불연속이다, 뭐 이렇게도 부를 수 있겠죠. 근데 네 번째, 전기와 전속 밀도는 불변이다, 요거는 해당되지가 않죠. 실제 뭐 간단히만 보면 이 두 개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면 E1 sin 세타 1 이꼴 E2 sin 세타 2가 되고, 이 전소 밀도는 버업선 성분 연속이다를 수식으로 쓰면 D1 코사인 세타 1 이꼴 D2 코사인 세타 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를 입사각, 뭐 얘를 굴절각이라고 했을 때 이 입사각과 굴절각에 따라서 이 E1과 E2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얘들도 마찬가지로 입사각과 굴절각의 값에 따라서 각 매질에 있는 전소밀도도 실적으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얘들이 불변이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겠죠. 실제 뭐 불변인 경우는 우리가 조건부로 볼 수가 있는데, 전개가 불변인 조건은 경계면에 전개가 수평으로 입사할 때, 이때는 불변이 될 거고요. 이때가 E1 이꼴 E2. 저 수평 입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입사각과 굴절각이 90도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90을 넣으면 이때는 불변, 즉 연속이 되겠죠. 그리고 전속 밀도가 불변인 경우에는 경계면에 전개가 수직 입사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D1 = D2가 성립을 하죠. 실질적으로 수직으로 입사한다는 것은 입사각과 굴절각이 둘 다 0도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00 넣으면 D1 = D2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조건에 따라서 뭐 얘만 연속이거나 혹은 불변이거나 얘만 연속 내지 불변이 되지 뭐 둘 다 불변일 수는 없죠. 그리고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수식으로는 실제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13번 문제. 어떤 매질의 도전율을 시그마, 유전율을 입실론, 전개의 세기를 1라고 할 때 도체와 부도체를 구분하는 임계점에서의 주파수는? 하고 물었습니다. 즉 임계 주파수를 물은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가 말하는 임계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임계점에서의 주파수, 즉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 전류 밀도와 변이 전류 밀도가 같은 점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 전류 밀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그마 1로 쓸 수가 있고, 변이 전류 밀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 시간 변화에 따른 전소 밀도의 변화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과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J 오메가 입실론 1라는 관계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크기만 따진다면 오메가 입실론 2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식을 짰을 때 양변에 있는 전기는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남는 걸 쓰면 좌변은 시그마, 우변 같은 경우에 이 오메가를 2파이 F, 즉 각속도 내지 각주파수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주파수는 나머지 이항하면 2파이 입실론분의 시그마라는 수식이 나옵니다. 이때 이 주파수를 임계점에서의 주파수다 라고 해서 임계주파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답을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14번째. 정전 용량이 2페럿인 공기 콘덴서 A와 4페럿인 공기 콘덴서 B가 있답니다. 이 두 놈을 직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을 C1이라고 줬고요. 그리고 A 콘덴서를 비유전율 EM질로 가득 채우고 B와 직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을 C2라고 줬습니다. 이때 C1과 C2의 관계를 고르면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C1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1. 자, 일단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A 콘덴서, B 콘덴서가 있을 때 둘 다 일단 매질이 공기라고 주어졌습니다. 이 경우에 얘가 2페럿, 얘가 4페럿으로 주어졌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전 용량의 직렬 합성은 실제 저항의 병렬 합성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놈의 합분의 곱려. 자, 그래서 뭐 요거를 계산을 하면 6분의 8, 그래서 약분하면 뭐 3분의 4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2. 자, 일단 C2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A 콘덴서를 비유전율 EM실로 가득 채웠을 때 직렬 합성 용량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 콘덴서를 가지고 조금 보면, 자, 초기 조건 하에서 이 A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그냥 CA라고 쓰겠습니다. 이때는 실질적으로 D분의 엡실론 제로 S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매질로 채웠을 때 A 콘덴서의 용량은 뭐 편의상 C-라고 쓰겠습니다. D분의 엡실론 S, 엡실론 제로 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엡실론 S에다가 실제 D분의 엡실론 제로 S는 초기의 값이기 때문에 초기값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비유전율이 2고 초기값에 있어서의 A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 2였기 때문에 실제 매질로 채웠을 때 정전 용량은 4페럿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는 요 그림에다 표시를 하면 얘가 2페럿이 아니라 4페럿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C2는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물론 실제 뭐 똑같은 정전 용량을 직렬로 했기 때문에 절반으로 쪼개서 바로 이렇게 2페럿이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기를 봤을 때는 일단 요 둘을 수식적인 관계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C1이 3분의 4기 때문에 그냥 2 곱하기 2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쨌든 이 C2라고 하는 것은 2페럿이었기 때문에 요 2의 하나를 C2로 바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3분의 2 C2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보기를 봤을 때는 뭐 C2에 관한 관계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항을 하면 C2는
2분의 3 C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놈이 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 C2 이꼴 2분의 3 C2라고 되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이핑 치면서 조금 오타를 냈습니다. 실제는 C1이 되어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째 문제. 솔레노이드의 권수가 600회고 자기 인덕턴스가 3mH라고 할 때 이 솔레노이드 철심 내부의 자속은? 하고 물었습니다. 단 여기에 있는 권선에 흐르는 전류는 2A다. 이렇게까지 줬어요. 그래서 딱 주어진 걸 보니까 권수 N이 주어졌고 자기 인덕턴스 L이 주어졌고 자속 파이를 물었네. 그리고 전류도 주어졌네. 이렇게 보니까 Li는 N파이 관계식을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파이는 N분의 Li가 되고 여기다가 주어진 값을 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 웨버가 되더라. 그래서 답은 이렇게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16번째 문제입니다. 진공 중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구도체 A, B가 있습니다. 자, 도체 A에만 1쿨롱의 전하를 주었을 때 도체 A의 전위는 3V, 도체 B의 전위는 2V였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도체 A에 1쿨롱의 전하를 주고 도체 얼씨구, 자, 요것도 제가 조금 오타를 냈네요. 도체 B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이핑을 칠 때 제가 좀 잘못 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보면 어쨌든 도체 A에 1쿨롱의 전하를 주고 도체 B에는 2쿨롱의 전하를 줬답니다. 이때 도체 A의 전위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뭐 요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자, 일단 도체 A, B가 있고, 자, 그럼 편의상 이를 뭐 A,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만 1쿨롱의 전하를 줬대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도체는 전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만 전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초기 조건 자체가 이 친구의 전위가 3V로 떴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전위가 2V로 떴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얼씨구 여기에만 전하를 줬는데 딴 놈한테도 영향을 주네? 그리고 물론 이제 지도 이렇게 전위를 형성하네? 그럼 이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 지한테 형성하고 딴 놈한테도 영향을 주네. 이것을 나타내는 계수, 전위 계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편의상 그냥 이 A라는 것을 다시 1번 도체로, B라는 것을 2번 도체라고 표현을 하고, 이 1번 도체에 나타나는 전체 전위를 그냥 V1이라 쓰고 2번 도체에 나타나는 전체 전위를 V2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각각의 전체 전위를 전위 계수로 표현을 하면 P11, Q1 더하기 P12, Q2가 될 것이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P21, Q1 더하기 P22, Q2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지문에 주어진 초기 조건만을 따지고 봤을 때, 자, 이 1번 도체에 1쿨롱을 줬기 때문에 1번 도체 전하량 1 넣어줄 수가 있고, 2번 도체의 전하량을 0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1, 얘를 0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나타난 전위는 1번 도체 같은 경우에 3V, 2번 도체 같은 경우에는 2V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요것 자체가 0이 되고 요것 자체도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초기 조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관계를 통해서 P11이 3이구나.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P21이 2구나. 요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 다음 조건을 봤을 때 도체 A에, 즉 도체 1번에 1쿨롱의 전하를 주고 도체 B, 즉 도체 2번에 2쿨롱의 전하를 줄 때 도체 A의 전위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요 식을 가지고 와서 V1은 P11, Q1 더하기 P12, Q2를 가지고 여기다가 1쿨롱, 여기다가 2쿨롱 넣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P1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구했죠. 여기다가 3 넣어주고, 그 다음에 P12, 우리가 구한 거는 P21인데 P12가 필요하네. 근데 실질적으로 P21이나 P12나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런 전위 계수 같은 경우에는 같은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3 더하기 4가 되어서 전체 1번 도체에 대한 전위는 7V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전개 E가 두 유전체의 경계면에 수평으로 작용하는 경우, 수평으로 작용하는 경우, 자, 경계면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 퍼 미터 제곱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뭐 유전율은 뭐 이런 관계를 갖고 있대요.
자, 우선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 이처럼 수평으로 작용했을 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얘를 우리가 뭐 다르게는 맥스웰 응력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수평으로 작용할 때는 이 관계에 대해서 쓰면 2분의 1 epsilon 1 마이너스 epsilon 2이 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거꾸로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epsilon 2분의 1 마이너스 epsilon 1분의 1 d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18번 문제. 자기 인덕턴스가 L인 코일에 전류 I를 흘릴 때 자기의 세기는 H였대요. 자, 이 코일에 I가 아닌 2분의 I의 전류를 흘리는 경우에 이 코일에 축적되는 자기 에너지 밀도는?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은 단위를 봤을 때 물어보는 것 자체는 최적당 에너지가 되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적당 에너지, 즉 줄 퍼 미터의 3승에 대한 수식을 떠올려보면 2분의 1 mu h의 제곱 이꼴 2분의 1 b h 이꼴 2분의 1 mu분의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보기를 봤을 때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요거 내지 요게 될 겁니다. 왜? mu h 제곱이 있으니까. 실제 요거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코일에 축적되는 전체 에너지로 표현할 수가 있죠. 즉 단위로서 출력 해서 얘도 한번 떠올려보면 2분의 1 li 자승 이꼴 2분의 1 n 파이 i 이꼴 2분의 1 L분의 n 파이의 제곱 이렇게요. 근데 요 수식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어쨌든 줄이고 물어보는 것은 줄 퍼 밑에 3승이기 때문에 얘들은 꼽혀치고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류 I를 흘릴 때 자기 세기가 H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이 경우에서 나타나는 최적당 에너지는 요 꼴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2분의 I라는 전류를 흘렸기 때문에 실제 답으로는 이 꼴이 아닌 다른 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막바로 딱 봤을 때 답은 전류값이 I가 아니고 2분의 I니까 4번이겠네 이렇게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걸 한번 해보면 전류가 I일 때 자개가 H이기 때문에 이때 최적당 에너지는 2분의 1 mu H 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코일은 우리가 다르게 솔레노이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솔레노이드에 있어서 자개의 세기 수식을 쓰면 1분의 NI가 됩니다. 그러면 요 H에 이 값을 대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2분의 1 mu 1분의 NI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전류를 2분의 I로 했어요. 그러면 실제 요 수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 I 자리에 2분의 I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아래쪽에 적으면 2분의 1 위에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요 우리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2분의 1 위에다가 일단 L분의 NI 꼴은 그대로 두고 이 내부에 있는 2분의 1만 제곱을 적용해서 따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요 위에 관계를 봤을 때 애초에 요 놈 자체가 2분의 1 mu h 제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수식을 전환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답이 8분의 1 mu h 제곱으로 나오네. 그래서 확실하게 요 놈이 답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9번째 문제. 연구 자석으로 사용되는 매질의 성질로 적합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자석은 크게 연구 자석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자석이 있습니다. 근데 연구 자석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모두 크면 되는 거고 전자석 같은 경우에는 잔류자기 내지 이 잔류자기에 의한 밀도, 즉 잔류 자속 밀도만 크고 나머지는 그냥 작으면 됩니다. 간단히 이렇게 챙길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연구자석의 성질로 물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큰 것을 찾아서 이렇게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자, 철심의 단면이 사각단면이고 권수 N회인 토로이드 코일이 있답니다. 토로이드 코일? 자, 토로이드 코일 철심의 내측 반지름이 A, 외측 반지름이 B. 철심의 두께는 외측 반지름 B와 내측 반지름 A의 차고 철심의 폭이 H일 때 토로이드 자, 요 같은 경우에도 제가 타이핑 치면서 좀 실수한 부분입니다. 토로이드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이어서 보면
이 토로이드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몇 줄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딱 보기를 봤을 때, 이런 느낌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1번부터 19번까지의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련도 기출 문제 였던 것들이었고요. 20번 문제는 저 좀 생소하더라고요. 자, 일단 이 토로이드 코일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뭐 참고할 만한 내용을 좀 띄우겠습니다. 자, 실제 이 토로이드 코일에 있어서 만약에 이 철심이 굉장히 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흔히 말하는 환상 솔레노이드에 대한 뭐 에너지 관계식 해서 그냥 단순히 뭐 인덕턴스는 L분의 뮤 SN의 제곱 내지 자료의 길이는 2파이R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2파이R분의 뮤 SN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 이때 에너지는 그냥 2분의 1 Li 자승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해서 뭐 2분의 1 2파이R분의 뮤 SN의 제곱 그리고 I의 제곱 얘를 정리를 해서 4파이R분의 뮤 SN의 제곱 I의 제곱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철심의 두께가 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철심 내를 해석을 했을 때 이때 자기 인덕턴스가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수식을 2분의 1 Li 자승에 대입해서 고를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해보면 2분의 1 2파이 분의 뮤 n 제곱 h ln a분의 b에다가 i의 제곱 해줘야겠죠. 그래서 답으로는 4파이 분의 뮤 n 제곱 i의 제곱 h ln a분의 b인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요 보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일단 대충 만들어 봤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제 이 토로이드 코일에 있어서 철심이 굉장히 얇을 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환상 솔레노이드로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요 꼴의 수식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요거와 비슷하게 남아 보이는 그렇죠? n제곱이고 i제곱이고 4파이가 있는 뭐 요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요거를 뭐 생각하기가 실제 시험장 가서는 힘들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었다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실제 시험장 가서 맞닥뜨린 전자기하학의 수문 문항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일단 이 시점에서 아직 시험을 안 치르신 분도 계실 거고요. 향후 이 전기기사를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지금 제가 다룬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